안녕하세요. 능희고등학교 역사랑 조중훈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교가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에 의해서 창시된 이후에 어떻게 나뉘어졌으며 이런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된 이후 각 국가별로 불교의 발전 사항을 같이 배워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불교가 우리 문화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세기 상황을 보면요. 중국은 위촉 5의 삼국지가 전개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시대가 초기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일본에는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이 전개되었었거든요. 이때 중국에는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이 오나라에서 크게 불교를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보내줍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이었지만 베트남에서 불경을 번역한 등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는 중국은 5호 16국,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이제 전개되게 되는데 중국의 상황을 보면 이때 쿠마라지바, 다른 말로 구마라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경을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며 법편이 동진 출신 사람인데 인도에 갔다가 이제 불경을 번역하고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법편의 대표적인 저술서가 바로 이 불국기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소수리왕 때, 백제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고 5에서 6세기 중국은 남북쪽,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일본 야마토 정권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중국 남북조 시대에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이 선종을 창시하고 했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 북위 왕조 때 이 윙강이라든지 아니면 룽먼석굴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석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런 석굴들은 호국불교, 왕죽불, 이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형 석굴이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때 드디어 이 2차돈의 순교로 의해서 이제 불교가 공인되었다. 여기도 봤고, 일본에서는 6세기쯤 소가시와 모노노베 씨가 불교 공인을 들고 싸웠다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는 중국은 당나라, 우리나라는 668년, 그리고 나당 전쟁 이후 676년 이런 통일 신라가 전개되고 있었고,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 당나라의 대표적인 스님이 바로 이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이때는 현장 스님이 중인도에 갔다 온 이후에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그런 서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장이 가져온 불경은 바로 이 대안탑에 보관이 되었다라는까지 봤으며 불교의 토착화를 보여준 바로 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도 같이 봤었고요. 통일신라에는 원효와 의상 스님이 대표적이다 했거든요. 원효는 불교의 종합화를 통해 불교의 대립을 일심사상 등으로 최소화시켰고 화쟁사상 그리고 무예가 그리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으며 의상은 해동 화엄정을 통해 조화라는 사상을 통해서 삼국 통일의 이런 의미와 사상을 제공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일본에는 바로 이 해자와 담징 스님이 크게 활약을 했었는데요.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동을 했고, 담징은 호류사 금당벽화 그리고 다양한 종이와 먹 등등을 전달해줬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이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는 큰 공헌을 하고요. 그리고 8세기에는 중국은 당나라가 전개되고 우리나라에는 남북국,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바로 이 해초라고 하는 스님이 바로 인도에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들어진 저술서가 이 왕호 천축국전이 있었다. 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신라에서 불국사와 석고남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나라 시대가 이때 전개되거든요. 710년부터 794년까지인데 이때 감진이라고 하는 당나라 출신 스님이 일본에 건너가지고 일본의 계율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며, 그리고 여기 고쿠분사라고 해가지고 쇼무천황 때 그 국분사, 즉 국가 사찰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고쿠분사의 대표 적이고 수장격인 절이 바로 이 도다이
3이다. 도다이사에는 대불이 있고 이 도다이사 대불이 완성되었을 때 당나라라든지 참파라든지 인도라든지 많은 국가에서 이 도다이사 대불 오픈식을 보러 갔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9세기에는 당나라가 전개되고 그다음에 이때쯤 이제 780년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신라하대쯤이 전개되는데 이때는 호족이 각 지방에 바로하게 되면서 참선가, 사색가, 서민정인 이런 선종이 크게 유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본은 이때 헤이안 시대가 전개되게 되는데 사이초와 이 국가에 의해서 다양한 이런 종파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요. 7세기 이 대승 불교의 하나인 요 밀교가 일본에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밀교는 좀 주술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종교다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엔닌이라고 하는 스님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 8세기 이전에는 각각 스님들의 활동이 이제 나온다면 여기서는 8세기와 요 9세기에는 국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수능에서만 출제됩니다. 엔닌이 당시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불교 공부를 다 하고 싶었지만 이게 단기 유학생 자격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자기 기한이 다 되자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와 비슷한 형식으로 중국에서 불교를 계속 공부하려고 했지만 걸려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청해진 대사 장보고와 그가 세운 적산 법화원의 도움을 받아 불교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갔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엔닌의 대표적인 서적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려 시대에는 의천가 진울 스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의천 스님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으며 진울 스님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동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면서 토착화 이제 서로 우리 고유의 것과 합쳐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 중국에는 여기 있던 바로 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유교 사상과 불교의 이런 토착화 합쳐진다 아시면 되겠으며 우리나라에는 용신, 요 산악 신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문무왕이 죽을 때도 내가 저 바다에 내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용이 되어서 불법의 힘 등등을 통해 왜구들이라든지 외적의 침입을 막겠다라고 말했으며 그 다음에 산이라든지 이런 바위를 믿는 신앙 등등을 통해 절에서 바로 이 칠성각 또는 산신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 칠성각은 뭐 수명을 늘어준다든지 재물 이런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불교 사찰의 하나로 들어가게 되고요. 산신각은 여러분 절에 가면 거의 제일 위에 위치한 정각이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산신의 허락을 받고 절을 짓기 위해서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만들어지는 이런 불교의 토착화가 있으며 일본 도다이사에는 요 하치만 신상이 대표적이다 배웠습니다. 원래 신토 신 중에 하나였는데 불교의 신으로 변하는 모습에 따라 신토와 불교가 합쳐지는 신불습합 이런 과정들을 배웠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 스님들의 활동들 여기서는 국제적인 스님들의 활동들을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승려들 그리고 스님들의 활동을 봤다면 이제 이런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에 끼친 영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즉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에 요 불교 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 교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때는 불교 경전 그리고 이런 사찰, 절을 짓는 건축, 그리고 불상, 불탑과 그 제작 기법들이 한 번에 같이 들어옴에 따라 이제 불교만 들어온 것이 아닌 이런 문화 발전까지 이루어지는 큰 성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경전을 통해서 건축 통해서 그 제작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다. 특히 이 불탑을 보면 중국에는 이 벽돌탑 전탑이 대표적이고 우리 대안탑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돌로 만든 석탑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으로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말로 석가탑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에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호리사 5층 목탑 등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또 인쇄술이 불교가 들어옴에 따라 같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 경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 교리를 알기 위해서. 이에 따라 불경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한자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도 발전하게 되며, 이런 인쇄술, 불교 경전을 찍어내는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대장경들을 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태조, 조광윤 등등 때에는 촉판 대장경이 대표적이고, 나중에 서화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우호의 뜻으로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요 신라에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대표적인 이런 인쇄술의 작품이라 했거든요. 이 무궁정광 대다란이경을 석가탑, 즉 불국사 3층 석탑을 다시 한번 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에 따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라고 그 의의가 남습니다. 고려에는 당시 몽고족의 침입을 부처님이 힘을 빌어서 극복하기 위해 요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지고, 현재 합천 해인사 요 삼보 사찰 중에 법보 사찰도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100만 탑 다란이경이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고, 이런 대장경이다 등등을 경전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인들의 활동들, 그리고 이런 불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동아시아 등등의 문화가 발전됨을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제인들과 국제 교류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